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 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30선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요. 1900선 하방 경직은 우리가 강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는 또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건가 아니면 아직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예,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그런 그렇죠. 이제 국면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번 주 내지는 월말까지는 1950을 좀 회복을 해놔야 이 주봉상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 잠깐 집 나갔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슬아슬한 상태에서의 1900을 겨우 지켰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900을 지키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1900 근접시마다 기관과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00 근접, 한 1910 밑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1910 밑으로 내려갔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에 저가로 봤을 때 한 7일 정도가 됐는데요. 그중에 5일 동안 기관이 매수에 나섰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장중에 190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갔던 그 이틀 동안에는 기관이 1070억 그리고 1570억 정도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과 절반을 기관과 개인들이 각각 매수를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그 가운데 한 3.5% 정도 우리가 지수 하락을 봤습니다.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반등이 나왔는데도 그 정도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하인크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달 들어서 11.66%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우리가 3.6% 상승도 아니고 하락이기 때문에 거의 15% 가까이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서 3조 넘게 외국인 돈이 좀 하락을 하고 나간 반면에 이 일본으로는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는 하락한다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제 하방 경직은 지켜진 건 확인이 됐는데 상승으로 곧바로 가겠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은 아닐 거예요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도 상태다. 다만 1900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한 부분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1940에서 50 당장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부딪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 부분이 지난번 하락을 하면서의 하락 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상당한 매물벽이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40부터 되면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이 2013에서 장중 저점이 1888까지 125포인트가 나타났는데요. 그 나타난 구간을 보시게 되면 그 나타난 구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4등분을 나눠보게 되면은요. 자, 당장 내일부터는 1950이 바로 하락폭의 절반 정도 위치가 됩니다. 이 구간에 한번 부딪히게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치가 거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많죠. 120일, 또 60일 이렇게 있는데 4분의 3 지점이 바로 1980 정도가 됩니다. 많이 가야 거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1950에서 80 사이에 그 정도 상태에서의 매물벽 소화 정도로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겠고 1차적으로는 1950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이 나타났죠. 563포인트에서 540포인트까지 이틀 동안 무려 4%의 하락이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그거에 대한 시발점으로 해서 시장이 급냉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550포인트, 4, 5년간의 박스권 상단인 55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3차례 정도 550포인트를 상회하면 3번 정도 급락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걸 모두 회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550에 대한 안착에 대한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IT 바이오 오늘은 바이오가 맹위를 떨쳤습니다만은 IT 바이오 컨텐츠 관련이
기존의 코스닥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더욱더 몰리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휴식을 하고 55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또다시 올라가서 이제 앞단위에 대한 지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 번 더 확인됐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오늘 모두 상승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분위기는 다소 다른 양상입니다. 코스피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이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550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방금 전해주신 셀트리온 사태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또 상한가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셀트리온 앞으로의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것이 또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셀트리온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렇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워낙 이해관계들이 많이 걸쳐 있는데 그냥 제가 보는 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44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자,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까지 났다가 다시 하한가로 갔고 그리고 어제는 9% 넘게 상승,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1차적으로 최악의 국면에서는 조금 한숨을 돌릴 정도의 분위기로 됐습니다. 자, 과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5만 5천 원대부터 2만 6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절반 정도, 대략 한 4만 원 정도까지 회복한다면 이 수수는 수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에 되는 이제 해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에선 그렇습니다. 너무 회사 측에서 언론 포회를 많이 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을 더 키우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순간엔 좀 입을 닫았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 변명 아니야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임상시험이 취소됐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정부에서 그런 지시까지 했죠. 회계 부분이 됐든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주가 조작이 됐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라. 그걸로 인해서 이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안 좋은 쪽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 코스닥 시장 전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바이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번 기회가 잘 해결된다 그러면 아주 무난하게 바이오, IT, 컨텐츠의 3인방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600포인트 이상의 강한 추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한 번의 한번 출렁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압축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래서 향후 며칠 동안에 셀트리온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좀 또 초미의 관심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나서다가 오늘은 순매도 1위 종목에 올라놨고 또 개인들이 오늘 또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셀트리온 올려놨거든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접근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게 낫겠죠. 예.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 엊그제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누가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소탐 대실인데요. 그렇죠. 정말 장중에 치고 빠지는데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모를까? 보유하고 넘어갈 때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날지 불안하죠. 아주 불안합니다. 그냥 예.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정석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선물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쪽으로 1,900억 원 넘는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은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맥도덕 현상으로 해서 선물 파생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큰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낙폭이 많던 것을 외국인들이 장 후반 들어서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주 아래꼬리 달고 분위기가 좋게 끝났고 오늘 또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시장을 몰고 갈 수 있는 견인차인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많으면 매도로 바뀌고 매도가 많으면 매수로 바뀌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는 아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반면에 또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특징이 없었습니다. 이 5월물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특이한 동향이 없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한 6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상방향에 대한 미련이 있는데 아주 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웹도덕보다는 그냥 흐름, 이 매수 주체가 적다 보니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가. 파생시장은 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러한 경제 지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예, 뭐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보게 되면 경제지표 개선 속도가 좀 주춤거린다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례를 들어보면 주택 착공 건수는 증가를 하는데 건축 허가 건수는 감소를 하고 그런 측면에 조금 모두 다 좋아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캐스터 쪽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세금 인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계 소득이 좀 둔화가 됐죠. 그런 부분을 인해서 주택 수요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있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흔들 정도의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어제도 발표됐던 PMI 지수가 두 달 연속 조금 둔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5.5까지 이렇게 내려온 측면이 있고요. 또 광저우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화랑인데 우리도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터나는 그런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엮이지 않지만 바닥에 대한 얘기들 또 문의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도 이제 서서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자, 거기에 또 중국의 스촨성이죠. 거기에 이제 지진이 이렇게 난 부분, 중국의 동력이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려할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선이 위치한 뭐 1940이라든지 조금 더 위에 1950 정도의 코스피는 매물벽이 존재를 한다라고 많이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 따라서 지금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인지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는 1950, 2차는 198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인 구간에서의 좀 지수 관련주들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고요. 1980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확실히 돌파해서 2,000원 돌파한다면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원래 박스권 상단 매매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반면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본 시장이 급락을 나타내는데 일본 엔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스권 매도를 하셨더라도 곧바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아마 그 분위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건 외국인이 확실히 돌아온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스피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수정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IT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쪽으로 점점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좀 주춤거리면서 조정받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시고요. 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시금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좀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